기본적으로 행렬은 뭐만 된다고? 곱하기만 된다고 해. 나누기 개념은 있습니다. 나누기 개념이 있어요. 역행렬을 곱합니다.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단위 행렬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했어? 이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역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된다는 개념이야. 이게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사라졌어. 무슨 개념이냐면 항등원, 역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거라고. 1차 방정식에서 수를 나눴잖아. 그 나누기 개념은 없다고 원래. 이게 나누기가 아니라 수 2를 만들기 위해서 역수를 곱한 개념입니다. 이해되니?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거지. 제거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단위를 만들어냈다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편한 것은 이거를 제거한다는 생각이 좀 편하긴 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정확한 개념은 역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을 만듦으로 안 보이게끔 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도 방법론이 우리는 곱하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역행렬을 곱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을 것이야.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연습이 좀 돼야 돼. 너희들 때까지는 행렬이 어렵지 않을 건데 문제는 행렬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네. 나중에 언급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렬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알겠어?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돼. 역행렬을 몰라도 돼. 단 역행렬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연산이 좀 더 많아지니까, 풍부해지니까. 알겠니? 그럼 요 식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얘는 2차식에 얘는 2차식이잖아요. 그렇지? 이 2차식의 쓰임처가 뭐가 있냐면 당연히 a 제곱의 용도가 있겠지. a 제곱이 나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a로 바꾸겠다라는 용도가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또 좀 더 넓게 가면은 차수를 낮출 때 사용이 될 거라고. 2차식, 다항식하고 똑같습니다. 이 개념은. 알겠어요? 또 2차식을 통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역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 개념이 너희들한테는 아직은 어려운 개념이라고. 왜? 행렬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내? 역행렬은 두 개를 곱해서 뭐가 나오면 돼? K2가 나오기만 하면 역행렬을 구해낼 수 있다고요. 그럼 요 놈을 넘기면 A 플러스 2가 4이가 되고 이 4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된다고 상수는. 그러면은 여기에 뭘 만들어내면 2를 만들어내면 요 놈이 뭐다고? 역행렬이라고요. 뭔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어? 했어 안 했어? 됐니? 근데 지금 우리는 뭐만 갖고 문제를 풀 거냐면 요것만 갖고 풀 거야. 요것만 갖고 풀 건데 요 방법만 알아도 돼. 요 방법만 주로 지금 쓰고 있다고. 요 개념을 안 배웠으니까. 알겠어? 우리는 근데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행렬 나오면 지금 왜 선생님이 곱하기가 좀 힘들다는 곱하기만 알면은 연산이 다 단순하긴 하잖아. 곱하기밖에 없어. 어떻게든 곱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행렬이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곱하기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야. 곱하기를 하고 차수를 낮추고 곱하기 하고 차수를 낮추고 이런 작업밖에 못 한다고. 곱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제거하고 형태를 만들고 제거하고 요거야. 이게 좀 편협적이라는 소리야. 알겠니?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개념 문제에서는 나누기를 안 하는 게 일단은 좋아. 나누기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왜?
역행렬이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잖아. 안 뽑잖아요.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역행렬의 존재 조건이 발생을 합니다. 됐어요? 역행렬 어제 외웠니?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돼. 사용처는 간단한 사용처는 이렇습니다. A가 A, B, C, D일 때 어제 거 봐봐. A의 역행렬은 AD-BC분의 1 뭐냐? 요가 TA인가? 맞니? 여기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인가요? 얘 둘은 자리가 바뀌었고 얘는 부호가 바뀌었고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요놈은 AD-BC야. AD-BC. 자, AD-BC가 있는 식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 없어? AD-BC 어디서 봤어? 응? 케일리 좋아. 케일리 또 유리함수에 있습니다. 유리함수에 A분의 C랑 B분의 T가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이게? 약분이 된다는 소리야. A분의 C하고 B분의 D가 같으면 이게 약분이 돼. 그래서 요놈이 어떤 상수가 돼버립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요놈이 정리를 하면 요놈이 AD-BC가 0인 상황이야. 그럼 상수가 안 되려면 요놈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니? 얘도 지금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요놈이 0이 되면 안 되겠지. 요놈이 0이 되면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역행렬의 존재 조건이 있어요. 유리함수하고 행렬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 알겠니? 역행렬의 일단 큰 사용처는 제거한다고 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래서 x, y를 구하라 이 말이야. a를 줬겠지. 그러면 x, y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뭔지 알겠어? 조금 더 한 번 더 나올 거야. 지금 요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굳이 안 해도 우리는 뭐 연립방정식 할 수 있잖아. 이해되지? 그 연립방정식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내용에 AD-BC가 어디에 나오냐면 AX 플러스 BY가 P이고 CX 플러스 DY가 Q야. 여기서 뭐라고? A분의 C랑 B분의 T가 같다는 말이 뭔 말이지? 얘랑 같다는 말이 두 개의 기울기가 있다 같다는 소리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두 개가 같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일치 아니면 해가 없다가 떨어진다고. 일치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나? 방정식이니까 무수히 많다와 해가 없다가 떨어지는 조건이라고. 역행렬이 있어버리면 해가 하나만 떨어지는 상황이야. 어떤 내용이 연결되니? 이게 이제 개념 문제라고. 행렬의 AD-BC가 0이 됐다, 0이 안 됐다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 역행렬이 존재하면 해가 하나만 나오는 1차 방정식 상황이야. 알겠어? 해가 한 쌍만 나오는 연립방정식이고 특수한 해를 가지려면 AD-BC가 0이 되면 특수한 해를 갖습니다.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역행렬이 쓰이는 위치는 어떨 때 역행렬이 주어 쓰이냐면 이럴 때 쓰입니다.
간단한 예시야. 얘를 구하려면 식이 어떻게 되겠니? A가 있으면 이렇게 식이 4개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 2개씩 연립을 해서 구할 거라고. 근데 얘를 역행렬이 있어버리면 얘를 구할 수 있어. 역행렬을 알고 있으면 얘를 구함이 아주 편해지겠지. 아주 편해지겠지. 알겠니? 다시 말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역행렬이 꽤 중요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근데 교육과정에서 역행렬을 빼버렸어. 내가 봤을 때는 행렬에 역행렬이 없으면 행렬 공부할 게 없어. 행렬에 공부할 게 없어. 아주 기본적인 연산만 하겠다 이 소리밖에 안 되거든. 덧셈하고 곱셈만 하겠다 이 소리야. 알겠어? 그래서 역행렬이 없어짐으로 해서 뭐가 사라지냐면 행렬에 어려운 개념들이 싹 빠져버린 거야. 행렬에서 왜냐면 우리가 나누기 개념이 꽤 중요한 개념이거든. 제거하는 개념이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그게 빠짐으로써 연산이 너무 단순화됐어. 이 어려운 문제들이 싹 빠지게 된 거야. 이 행렬이 빠졌다가 들어와서 아마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알았니? 아마도 한 번 더 개편이 되면 만약 행렬을 놔두려면 역행렬을 다시 넣든지 아니면 행렬 자체를 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행렬을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나중에 해도 되는 이 정도는. 더하기 곱하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 알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지금 문제집들도 교묘하게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스며들 내용이 들어있어. 잘 보세요. 이제 이 문제 풀면 어떻게 할 거야? 얘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나온 조건이 두 가지밖에 없어. 여기다 뭐 알고 있어? A를 곱하겠다 이 말이지. 이거밖에 없다고 현재. A를 곱하겠다. 그럼 A 제곱이 나왔어? A 제곱을 이름을 가지고 얘를 바꾸겠다. 되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A 1, 2가 있고 마이너스 48 이해되니? 48 이해돼? 48 이해되니? 단위라고 단위. 얘는 단위 행렬이라고. 그대로 나온다고. 4만 넣어서 계산한 거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 그럼 요놈하고 요놈을 먹고 그럼 요놈을 이쪽으로 넘겨. 자, 이런 연산은 할 줄 알아야 돼. A 2, 3 빼기 A 1, 2. A로 묶어내고 2, 3에서 1, 2를 뺐다. 이해니? 같은 행렬이니까 빼기가 돼. A 1, 2가 나오네. 뭐야? A 1, 2 나오네. 그래서 넘겨서 빼면은 A 1, 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두 가지가 나왔다 이거지. 이거랑 나왔다 이거지. 그럼 이해되니? 이 문제도 꽤 잘 나오는 문제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A12, 23, A1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두 가지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A35입니다. A35에 알겠어? 행렬에서 A XY라 그냥 적을게요. 여기 XY는 문자 뭐 미지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x, y를 하지 말고 a, b를 할게요. 그냥. a, c, d 여기까지. a는 뭐 나왔을 거야.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나오든지. 알겠죠? 이렇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이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겠지. 질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질문은 다양하게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첫 번째로 AB 더하기 빼기 RS가 아니라 CD군요. 두 행렬을 연립적으로 더한 겁니다. 더한 거야. 또는 AX, BX, CY, DY, PX, QX, RY, SY. 어떤 개념인지 알겠니? 여기다가 양변에 X를 곱했고 요 양변에 Y를 곱했다 이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가장 쉽게 보이겠지. 잘 안 보이겠지. 이렇게는 잘 안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니? 이게 뭐 문제도 그대로 문제예요 지금. 1하고 1이 나왔어. 2하고 1이 나왔어. 3, 5를 만들어내야 돼. 이게 더하고 빼고 해서는 3, 5가 안 만들어져. 그러지? 그럼 3, 5를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에 연산을 빨리 굴려봐. 머리를 잘 굴려갖고 2배 더하면 끝. 빨리 찾은 거야. 그거는 빨리 찾은 거야.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다는 3을 곱하고 여기다는 마이너스 7을 곱해서 만들어낼 수 있잖아. 빨리 못 찾을 수 있다고.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위에 식에다가는 x를 곱하고 밑에 식에다는 y를 곱해서 쓰겠다 이 말이지. 위에 식에다가 x를 곱하고 다시 말해서 x 더하기 y가 3이 되고 위에 성분 1,1 그다음 밑에 성분 2x 플러스 y에서 얼마를 만들어? 5를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연산을 시킬 거라고. 그럼 위에 식에다는 x를 곱하고 밑에 식에는 y를 곱했다. 이런 생각이고 여기서 x, y가 2, 1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좌변은 만들어졌고 우변은 뭐가 될 거야? 우변은 2x,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y로 해서 답을 적겠다. 이 말이 되는 거라고 해. 기본 문제입니다. 희찬이 기본 문제야. 공부 부족이야. 그거는 기본 문제. 이게 첫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연산적인 내용이야. 이게 연립방정식만 곱셈만 할 줄 알면 식의 변형 형태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고 두 번째 변형입니다.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굴 구할 수 있다? A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C, D의 역행렬을 뒤쪽에 곱하면 A를 구할 수 있지. 이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 A를 구할 수 있으면 아주 자유롭겠지. A를 구할 수만 있다면 엄청 편할 거 아니야. A를 못 구하니까 형태를 만드는 거니까. 알겠니? 우리 이제 과정에서는 요것이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고 우리는 연습을 할 때 이 연습을 좀 해라 이 말이야. 알았어? 이 정도까지만 할 줄 알면 돼. 그 이상까지는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연습해라고. 연습. 알았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로 대부분 됩니다. 대부분 돼. 안 되는 것은 이게 좀 까다로운 것이 있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풀란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까다로운 것도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요게 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니? 연습해가지고 써먹어라 이거지. 수수령에는 사용을 못 할 수 있어. 알았니?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이잖아. 학교에서는 안 배운 내용이니까. 학교 선생님도 알려줄 수 있지만 써라 말하는 말을 못 할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를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 우씨, 한 문제 푸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뭘 알아냈냐면 이 식을 통해서 자, 역행렬은 주어진 식이 곱하기 형태가 돼야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해. 뭐가 나와야 돼? A, B 두 개를 곱해서 K 형태가 돼야 역행렬이 나오는 거야. 곱하기가 K2가 나와야 역행렬이 주어진 겁니다. 역행렬이 나왔다는 것은 역행렬을 이용할 수도 있고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A의 역행렬을 알았지? 그럼 여기다가 A의 역행렬을 곱할 수 있겠네. A 역행렬이 뭐야? 현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이렇게 되겠지? 4분의 1 A가 되겠지. 4분의 1 A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역행렬을 곱했다는 말은 이 A를 제거하려고 했다 이 말이 되겠지. 1, 2는 A 역행렬 4분의 1 A 플러스 2, 2, 3 이렇게 되겠네. 4 넘기고 A, 2, 3은 자, 4 넘겼으니까 4, 8 곱했고 빼기 2, 3 이래 되겠네. 그러면 이놈이 얼마가 돼? 얼마냐? 2, 5 이래 되겠네. A, 2, 3은 2, 5가 나왔네요. 다른 놈이 나왔어. 다른 놈이 나왔잖아. 이해됐어? 아까는 뭐가 나왔어? A11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나왔나? 틀렸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틀린 게 봐. A 좋고 A 역행렬을 곱했어. 4분의 1 A가 곱해졌어. 앞에 곱해졌어. 4를 넘겼고 A, 2, 3, 2, 2, 3 4, 8에서 2, 3을 뺐어. 2, 5 이렇게 됐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요놈에서 요놈 뺍니다. 요놈에서는 뺄 수 있지. 1이니? 요놈에서 요놈을 빼게 되면 1만 남잖아. 그럼 요놈에서 요놈 뺄 수 있겠지. 0, 2가 된다고 지금. 아까 가지고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 1이 빼면 0, 2가 된다고. 아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나왔다고. 뭔가 연산이 잘못됐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 연산이 잘못될 수는 있어. 자, 아까 풀이가 기억날지는 모르지만 아까 풀이보다 이 풀이가 훨씬 더 빠르고 편하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용만 할 수 있다면. 알았어? 다시 적어볼게요. A 1, 2에다가 지금 연산이 지금 틀려가지고 다시 하고 있는 거야. A제곱 1, 2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 2를 넣었어. A 마이너스 A 1, 2를 오른쪽으로 넘겨. 지금 아까 이걸 잘못 집어넣었단 소리네. 맞는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아까 이걸 잘못 넣었을 수도 있겠네. 요놈을 플러스 마이너스 넣었을 수도 있겠네. 넘겼더니 A 3 5가 되네. 맞습니까? A 3 5 A 3 5가 48 바로 나왔네요. A 3 5가 48 3 5가 나왔어? 과는 그러네요. 3 5가 48 나왔어요. 이해됐어? 이렇게 풀었다고 지금 이 문제를 A12하고 A23을 더하면 A35가 돼. A12하고 A23을 더하면 A35가 돼. 그럼 얘를 두 개 더하면 48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뭐 한다고? 곱하기 한다고 해? 곱하기만 한다고 a제곱 1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고? a 0 1이라고요. 이해했어? 근데 a제곱이 단위행렬이네. 자, 일단 이거 모르고 갑시다. 이거 모르고 가해. 모르고 해. 곱하기만 할 거야. a제곱 마이너스 1이 a 0 1이야. 근데 A10을 구하라겠어. A제곱 대신에 요놈을 집어넣을 수 있겠지. A제곱 대신에 이걸 넣을 수 있겠지. 여기다가. 그래서 A0 1이 A제곱이 사라지면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얘는 단위행렬이니까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A가 식이 두 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A10을 만들어내겠다. 아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두 개를 뭐 할 거야? 연산을 더하기 빼기로 만들든지 아니면 역행렬을 구해서 풀든지. 알겠니? 알았어? 똑같은 문제야. 지금 요놈을 이렇게가 성립한다고 했지. 지금 요놈이 지금 요렇게 된 놈을 이렇게 성립한다고 해서 요놈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랬을 때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소리는 얘를 가지고 얘를 뭘로 만들어라면 단위행렬로 만들어라 이 말이야 실은. 이 식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야 돼? A10을 만들어내야 되고 02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연립방정식 형태입니다. 행렬의 식을 가지고. 알겠니? 여기까지 써놓고 간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문제에서는 요놈에서 A10과 이 두 개를 통해서 A10하고 A02를 만들었을 거라고. 뭔 알겠니? 아까는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해놓고 편 거야. 똑같은 논리야. 똑같은 논리라고. 1, 0은 요놈 두 개에서 두 개를 빼면 되잖아. 두 개를 빼면 되니까 요놈에서는 빼면 되니까 요놈이 2, 1이 되고 요놈의 0, 1을 만들려면 여기다 두 배를 해서 빼면 되잖아. 이렇게 빼면 되잖아. 그러지? 0, 1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A, 1, 0, 0, 1이 2, 1, 0, 1로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얘를 지금 현재 이 문제의 목적은 지금 요렇게 만든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A값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 알았어? 근데 지금 뭘 배워놨어? 우리가 역행렬을 배워놨잖아. 됐니? 그러면 A는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있다고. AD-BC 1이고요. 얘를 바꿔. 마이너스 붙여. 해서 4, 2, 2에 4, 마이너스 0, 3, 0, 2, 1, 3, 1에서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어디 있어? 뭐만 조심하면 돼? 붙이는 위치만 조심해야 돼. 위치. 요것 때문에 틀릴 수 있어.
붙이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해. 요놈을 제거해야 A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놈 행렬이 나왔으니까 요놈 액형렬을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까 했던 거야. 만들어낼 수 있어. 여기다 제곱을 할 거야. A 제곱을 일일이 만들 거야. 여기다가 A 제곱 한번 만들어주잖아. 그러지? 계산해보면 돼. 33번.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행렬이 아닌 모든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요것과 항상 같은 행렬을 구하시오. 있지? 얘를 만족을 합니다. 세 조건을 만족을 해. 이 조건 하에서 요놈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오. 이 말이잖아. 교환법칙 성립했습니다. 교환법칙 성립했다는 것은 곱셈 공식 변형을 사용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E-B의 제곱이 나오면 E-B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되겠지? A, B가 나오면 -B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지? 우리의 목적은 A, B로 만들든지 E-B로 만들든지 E-B의 제곱으로 만들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얘를 지금 A, B 대신에 -B를 넣을 수 있겠지. A, B 대신에 -B를 넣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 뭐가 돼? AB가 사라졌고 AB가 사라지면서 -B가 등장했으니까 A 한 마리 사라질 때마다 마이너스가 등장하네. -B 세 마리 사라졌어요. B 세제곱 플러스 -2B가 되겠네. 교환법칙 성립했으니까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그래서 B를 묶어내면 이제는 요건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 되고 지금 E-B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형태를 우리가 E-B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네. 그러겠지? 정리하는 게 맞겠네. B 제곱 넘기면 -B 넘기면 이것이 0이 되네. B 제곱 대신에 B를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지? B 제곱 대신에 B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이놈은 -B가 되겠네요.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내가 헷갈려. 행렬을 쓰는데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는데 헷갈려. 그러면 x, y로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떨어집니다. 알았니? 40번. 자, 흐름이 똑같은 흐름입니다. 흐름이 똑같아. 논리적인 생각만 해주면 이런 거야. 기억을 보면 A 세제곱이 2이고 A 5제곱이 2지. 그러면 A 5제곱 대신에 A 세제곱, A 5제곱에 있는 A 세제곱 대신에 2를 넣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 A 제곱은 2가 나왔지. A 제곱이 2를 이용해서 A 세제곱을 A 있는 A 제곱을 2로 만들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A는 2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어. 그럼 이해되니? 두 번째 문제는 3, 6은 2니까 A 6제곱에 있는 A 세제곱을 2로 만들겠다 이 말이지. 그럼 A 세제곱 2로 만들고 남아있는 A 세제곱 2로 만들면 당연한 말이 돼버려. 그렇지?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최대 공약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얘가 최대 공약수 3, 5는 서로 소야. 서로 소지니까 몇 차까지 떨어질 수 있어 하냐면 1차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이라는 소리야. 3, 6은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3이니까 최대 공약수인 A 세제곱 2까지 밖에 안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가능한 수는 AM이 AN이 2이면 H가 이렇게 작성할게요. 여기까지는 내려온다고요.
AG가 2까지는 내려와. 알았어? 최대 공약수까지는. 이해됐어? 그리고 요놈의 배수들은 다 되는 거야. 얘가 약수니까 얘 배수고 얘도 배수일 거 아니야. 알겠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고 A의 K배 GM에는 2가 되는 건 당연한 말이 된다고요. 알겠어? 그럼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이런 느낌이야. A 4제곱하고 A 4제곱하고 A 6제곱 간단한 A씨를 들어주는 겁니다. 4, 6으로 됐어. 4, 6이면 어디까지 올 거야? 4, 6의 최대 공약수인 2가 2까지 내려올 거야. 그 다음에 A의 2K는 다 2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방법론을 따져보면 A 6제곱에 2에 있는 A 4제곱 대신에 2를 넣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A제곱이 2가 되겠지. 더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다음 46번. 누구 질문이야? 몰라 이거는. 일일이 써봐. 93번. A 더하기 AB가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B가 2야. 뭐가 떠올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떠올라야 되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떠올라야 되고. AB가 2가 자 교환법칙이 사실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연산이 좀 자유로워집니다. 행렬의 연산이 부자연스럽거든. 행렬의 곱셈의 위치적 판단 때문에 연산이 부자연스러워. 신경 쓰면서 연산을 해줘야 되는데 교환법칙 성립한다면 연산이 자유로워진다고. 곱하기가 자유로워져. 나누기는 못하겠지만. 알겠지? 두 개를 곱해서 0이 됐다는 것은 A, B가 등장하면 우린 0을 쓰겠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지? 그러면 뭘 구하여라? A 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요. A, B, A, E 어떻게 구해야 되지? 연산 A, B, A제곱, B제곱 A 값을 구하시오. 뭐 그냥 두 개를 연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A의 값을 구하시오. A의 값을 구하시오. A, B는 0인데 지금 요놈이 A, B에 대한 1차식이고 요것도 A, B에 대한 1차식 행렬이 나왔어. 여기에 나왔어요. 두 개를 연산을 하게 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고 B 값도 구할 수가 있잖아. 연산한다면 이해 안 돼? 두 개를 그냥 빼면 되잖아. A, B를 XY라고 생각하자고. XY 이렇게 나왔으면 누구들 어떻게 했겠어? 두 개를 더하고 빼고 연산해가지고 X하고 Y를 구했겠지. 그게 A, B라고. 근데 곱해서 0이래. 이 행렬적인 이 생각만 달라. 그게 연산적인 내용만 다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에 당식이든 뭐 덧셈, 곱셈은 똑같다고. 단지 행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연산 방법이 다른 거야. 나머지 식에 대한 내용은 똑같아. 그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더더욱 똑같아집니다. 그럼 두 개를 빼가지고 B 구하고 더해가지고 A 곱해가지고 빼가지고 A 구하고 A, B 구했으니까 곱해서 영행렬이 되게끔 A를 구한다 이렇게 되겠지. 제곱을 하려고 했더니 제곱에도 우리가 질문이 A를 구하라는 게 A, B를 구하라고 했으면 제곱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의미가 없어. A를 구하는 거니까. 다음. 자, AB 더하기 BA는 2야. 뭐, 아는 식의 형태는 아닙니다.
2가 나왔어요. 교환법칙 성립하다. 이건 아니야. 자, 2가 나와서 교환법칙은 AB하고 BA에게 교환법칙이 가능한 거야. 뭔 말인지 이거야. 그 전에는 A 더하기 B가 2였으니까 A, B의 교환이 가능한 거야. 지금 A, B 더하기 BA는 A, B 더하기 BA니까 A, B하고 BA의 교환이 가능한 거야. 이게 A, B, B, A가 나오면 A, B, A, B로 적을 수는 있다. 이 정도야. 이게 한 덩어리야. 이건 가능하다. 나머지는 아직은 뭐 없습니다. 됐니? 대신 이런 형태가 나오면 2를 넣겠다. 이런 생각 하나 있을 거고 제곱에 0이 됐다는 것은 여기다가 A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다가 뭘 곱해와? 곱하기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A를 곱했습니다. 현재는 준비 작업이야. 실제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을 건데 우리는 준비 작업하는 중입니다. 준비 작업이 뭐야? A를 곱해봤어. 자, A를 항상 곱할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A, B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거야. 요거랑 달라. 여기다 A를 곱할 때도 왼쪽에 곱해보고 오른쪽에 곱해봐야 돼. 자, 왼쪽에 곱해보면 A, B, A가 됩니다. 오른쪽에 곱해보면 똑같네. A제곱 대신에 0을 넣은 거야. 왼쪽에 B를 곱해봅니다. B를 곱해보면 BA, B도 뭐가 돼? B가 됩니다. 요 정도 나왔네. 더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럴 수는 있어. 요놈을 뭐 할 수 있어? 제곱해 볼 수는 있겠지. 제곱해 볼 수 있어. A를 곱할 수 있어. 제곱해 볼 수 있어. 알겠어? 근데 제곱을 해보면 ABA의 제곱은 ABA, ABA야. 근데 얘가 나오면서 0이 돼가지고 싸그리 0이 되고 우변도 제곱해서 0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온 거야. 당연한 말이 나온 거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어요. 기억은 이게 2냐 물어봤어. 뭐야? 얘를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인데 아까 위에 있는 식이 요거잖아. 제곱은 0이고 끝. AB 제곱은 AB냐 물어봤어. A, B, 이래 되겠지. 는 AB냐 물어봤어. 장담을 할 수 있어 없어? 써봅시다. 자, A, B가 나왔으니까 A, B 자리에 E-BA를 넣을 수 있겠지. A, B가 나왔으니까 E-BA를 넣을 수 있어. 했더니 EAB는 AB이고 BAAB는 뭐야? BA제곱 B의 형태가 되네. A제곱 나왔으니까 0이 돼서 요놈은 AB가 되네요. 좀 이상하다. 또 버그가 생겼어. 맞죠? 디귿은 임의 2차 정사각형 C에 대하여 A, B, C가 0이면 임이라는 것은 모든입니다. 모든. A, B, C가 0이면 B, C가 0이 돼야 된다 이거지. 응? A, B, C가 0이면 B, C가 0이 돼야 되냐 물어봤어요. 임의의 C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해볼 수 있는 작업이 지금 몇 개 없어요? A를 곱해본다. 제곱을 해본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근데 영행렬은 막강한 놈이라서 다 0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지? PC가 0이 되는 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AB 대신에 뭘 넣어볼 수 있다? 요걸 넣어볼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없네. 이 놈을 넣어봤습니다. AB 대신에 마이너스 BA 플러스 2 AB, C
0 마이너스 BAC 플러스 C는 0 BAC가 C가 됐네요. ABC가 0이면 BC가 0이 된다. 이미 정사각형렬 C에 대하여 ABC가 0이면 BC가 0이 된다. 이 식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미의 정사각형 C에 대하여 이게 0이 되면 ABC BC가 0이 된다. 이거는 모르겠네. 이미 정사각형 C에 대하여 ABC가 얘는 답 주냐? 답 줘. 양변의 B를 곱한대요. 양변의 B를 곱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A를 곱해본다, B를 곱해본다. A는 의미가 없었고 B를 곱해본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B를 곱해보면 형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런 연산은 시행입니다. 시행. 알았어? 이게 행렬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곱하기, 곱해본다.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곱해본다. 제곱해본다.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 알겠니?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바로는 안 될 거고 여기다가 뭐 한다? B를 곱해본다 이 말이에요. B를 곱해보면 여기에 있는 BA 대신에 얘를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BA 대신에 E-AB를 넣을 수 있고 BC가 된다 이 말이고 여기가 BC 빼기 A B제곱 C가 돼서 그 말하는 소리네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버그가 하는 거야. B제곱이 0이 돼서 BC는 0이 된다가 참이 되네요. 쉬운 연산은 생각은 아니야. 왜냐면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아.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식을 넣어가지고 모습 보면서 위에 있는 것을 연결을 시킨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